안녕하세요. 조현승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책은 교양과학 도서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책인 코스모스입니다. 이 책은 동명 다큐멘터리, TV 다큐멘터리인데요. 13편짜리 다큐멘터리를 정리한 책으로 교양과학 도서 중에서 베스트셀러이자 수십 년을 이어온 스테디셀러입니다. 사실 저는 이 전공자가 아니고 저는 문과 출신이기 때문에 정말 철저한 비전공자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의 내용이 어떻고 이 책의 수준을 평가할 정도의 지식은 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이제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같은 입장에서 독자의 입장에서 이 책을 읽어본 다음에 그 감상을 설명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제 넘게 감히 전문 과학 도서를 갖다가 제가 뭐 이러쿵저러쿵 평가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사실 여러분과 같은 입장에서 아마 저와 비슷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런 책을 읽다 보면 굉장히 어렵고 내용이 생소하고 이런 것들이 많을 텐데 이제 그런 분들과 저와 이제 같은 입장에서 한번 이 책을 갖다가 제가 읽은 다음에 어떤 점을 느꼈고 또 어떤 식으로 읽는 게 좋을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자인 칼 세이건은 미국의 천문학자로 학술 연구로서도 굉장히 인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연과학을 성공적으로 대중화한 과학자로도 유명합니다. 그의 가장 잘 알려진 학술적 공헌은 방사선에 의한 기초 화학 물질의 아미노산 생산을 실험적으로 입증하는 등 외계 생명체, 즉 지구가 아니라 지구 외부에서 이 우주 공간에서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을 갖다가 연구한 연구입니다. 그는 외계 지적 생명체 탐사 계획의 후원자였고 미국 나사의 자문위원으로도 참가했었습니다. 그리고 칼 세이건은 금성의 높은 표면 온도가 온실 효과의 영향이라는 가설을 주장하였는데 이는 현재 학계에서도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칼 세이건이 학술적 공헌이 굉장히 뛰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의 이름이 일반 대중에게까지 널리 알려진 이유는 아마 그가 평생 추구했던 과학의 대중화 운동이 성공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수려한 외모, 탁월한 언변, 빼어난 문장력, 참신한 상상력까지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던 전형적인 천재형 과학자입니다. 하버드 대학과 코넬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면서 많은 학술적 업적을 남겼고 60개국에서 500명 이상이 시청한 다큐멘터리 코스모스의 진행자였으며 퓰리처상을 받은 에덴의 용과 후에 영화화된 소설 컨택트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컨택트는 잘 알죠? 그 조디 포스터가 주연을 했던 영화인데 이 영화의 원작자가 바로 칼 세이건입니다. 뭐 이렇게 모든 것을 다양한 분야에 손을 뻗쳤고 더군다나 남들은 한 번도 하긴 힘든 결혼을 3번이나 했고 자식도 5명이나 있습니다. 저자에 대한 설명은 이쯤에서 멈추고요. 이 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코스모스는 1980년에 방영된 13편짜리 TV 다큐멘터리를 재구성한 책입니다. 최근 2000년대에 들어와서 그 닐 타이슨 교수가 진행을 맡은 이 재구성을 한 코스모스가 방영이 된 적이 있는데 이 원작은 1980년입니다. 이 책에서는 뭐 천체 물리학뿐만 아니라 인류학, 생물학, 역사학 등에 대한 칼 세이건의 폭넓은 지식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빅뱅에서부터 이어져 온 우주의 역사, 태양과 태양계 행성들의 구성, 우주 공간의 광활함 등을 많은 그림을 보여주면서 최대한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친절하게 설명해도 어려운 건 어렵습니다. 칼 세이건은 과학적 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일반 대중에게는 어려운 개념인 핵융합이나 상대성 이론 등에 대한 설명도 피해가지 않으면서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물론 그래도 어렵습니다. 또한 적색거성, 중성자별, 퀘이사 같은 다양한 천문학 용어도 최대한 전문적이지 않게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그래도 전문적으로 들립니다. 천체 물리학에 관한 설명뿐만 아니라 우주에 대한 인간의 관심이 고대부터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읽다 보면 고대 그리스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과학자들의 끝없는 탐구심에 경외감이 들게 됩니다. 근데 이 설명조차도 어렵더라고요. 네. 이제 이쯤 되면은 대체 이게 읽어보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잘 모르겠죠. 근데 저는 그래도 한번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읽다 보면 우리를 둘러싼 우주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개념들도 계속 읽다 보면은 조금씩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주 공간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으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생각을 한 번쯤은 진지하게 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합니다. 책의 마지막 장에서 칼 세이건은 자신의 삶에 대한 철학, 과학자가 가지고 있는 지구에 대한 경외심, 그리고 평화 공존을 위한 인류의 노력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특히 핵무기가 인류를 공멸의 길로 내몰 수 있다는 공포감이 매우 컸던 것 같습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께서 살아계실 때 그분도 한번 이 핵전쟁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를 한 적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 핵에 대해서 잘 아는 과학자다 보니까 이 핵무기가 전쟁으로 쓰일 때 지구에 얼마나 큰 충격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다 보니까 그런 공포감도 더 큰 것 같습니다. 네, 책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그 감정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점에 대해서 이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기존의 이 물리학, 천문학 이런 식의 그 자연과학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는 분이라면은 이 700페이지가 넘는 이 두꺼운 책을 한 번에 모두 정독하려는 욕심은 거두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인내력이 아주 강한 독자라면 충분히 읽을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전공서도 아니고 이거 읽은 다음에 시험 볼 것도 아닌데 이런 책을 갖다가 구태여 고통을 참으면서 인고의 시간을 보낼 필요는 없을 겁니다. 저는 그런 행동은 그다지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처음에는 중간에 삽입된 사진을 보면서 우주의 신비를 한번 느껴보고 거기서 궁금증이 생기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 부분을 중심으로 조금씩 읽어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책은 13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13장은 각각 TV 다큐멘터리 한 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각 장이 물론 연결되어 있지만 다소 독립적인 내용도 상당히 섞여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씩 나누어서 읽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쉬운 방법으로는 다큐멘터리를 먼저 한번 보고 읽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쉬운 방법. 이건 주변에 이제 천체 물리학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조금씩 물어보면서 읽는 것도 좋습니다. 다큐멘터리하고 내용은 상당히 비슷하지만 다큐멘터리에서 다루지 못한 깊이를 책에서 한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다큐멘터리에 빠진 내용들을 책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책은 읽다가 힘들면은 그만두어도 읽은 만큼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코스모스는 과학 도서에 도전해보고 싶으신 비전공자들에게 제가 반드시 추천하는 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